네, 반갑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네, 오늘은 또 눈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각별히, 네, 건강, 감기 안 걸리시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들으시라고, 네, 오늘 종목 진단 준비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 기가레인하고 엑세스바이오 두 종목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 STX 중공업, SK 하이닉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종목들이네요. 자, 이 종목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가레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가레인은 네옴시티 관련주였네요.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반등한 모습 좀 있었고요. 지난 11일, 네, 11일이네요. 11월 11일 날 주가가 급등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포지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건설주들만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주를 많이들 보는데, 이 건설 를 하고 나면 거기에다 이제 뭐 인프라 구축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5G라든지 또는 사물인터넷, 뭐 AI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과 이제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의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 그 다음에 통신 부품 이런 쪽 사업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래 5G라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배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이제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재미없었던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에 대한 어떤 그 장비주는 사실은 이제 뭐 끝났다 봐야 되죠. 왜냐면 그것이 막 신설되기 시작했을 때는 장비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 다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어떤 수주보다도 이제 뭐 유지보수 이런 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관심이 많이 식었던 부분인데, 자,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한 부분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 보니까 뭔가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 이후에요, 횡보를 했단 말이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횡보, 그건 이 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가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뭐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죠. 네, 보통 이런 포인트에서는 주가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겠느냐. 자, 매물대가 되게 두꺼워요. 2,500원 정도. 자, 그러면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 2,500원 정도 라인 때 그렇다면 이 정도면 한 방 정도는 나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방 정도 나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수급 들어오고 유지되고 반등이 연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까지 있었다. 뭔가 한번 이슈만 터트려주면 한 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주식을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승, 횡보, 그 다음에 수급 유입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약간 모험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아래쪽에 이제 둥 떠 있는 구간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못했죠. 즉 끌려 올라오면서 지지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떨어질 수 있는 위협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양날의 칼이죠. 자,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가면은 또 뭐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매매를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래쪽 저점 지지를 그어 놓으세요. 그러면 1750원 좀 나오겠네요. 1750원 위쪽에서 난 무조건 보유하겠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2000원에서 여기 1800원 사이쯤 되겠나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50원 깨지면 나는 무조건 매도할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고야, 떨어져도 계속 보유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은 매수 접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죠. 자, 그러면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매수는 뭐예요? 단기 매수.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 접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위쪽 저항 라인 때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2400에서 2500까지 일단 예상을 해볼
해볼 수 있겠고요. 한 방에 있다라면 세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뉴스가 한번 지나간 거라서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급이 굉장히 조금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공매도가 들어간 것도 아닐 테고요. 네, 수급이 순수하게 들어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 들어가실 분들은 반드시 1,750원 손절 가격대 정해놓고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액세스 바이오 한번 볼게요. 네.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거 뭐 지금 보면은 수주 계약이 더 크게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가 좀 뛰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강하게 올랐던 부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자가진단 키트란 말이에요. 자가진단 키트. 근데 국방부 산하조달청과 자가진단 키트 공급 계약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 공급 계약 규모가 뭐 처음에는 556억이었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지금 2782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자가진단 키트,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뭐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그런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실적을 많이 발생시켰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뭐 지금 보면은 뭐 감기 증상이 있거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 키트로 검사하거나 또는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검사하거나 뭐 등등등이죠. 그래서 아직은 매출이 발생이 될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영광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퍼는 굉장히 낮게 나와 있죠. 왜냐면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이 기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진 게 유볼이 28,000%예요. 부채도 없고요. 네, ROE도 지금 94%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거 괜찮은 기업인데 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의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담보만 된다면 참 좋겠는데 시젠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쭉쭉쭉 내려서 이제 기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올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다가 점점점 줄고 3분기에 적자가 나왔어요. 자, 연간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2021년도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뭐 올해는 연간 그 연초 실적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성장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이제 2023년부터는 다시 내려갈 수 있죠.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던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했었다는 얘기고 이제 점점점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게 시젠이나 비슷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적이 크게 증가했었던 이 구간 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승은 이미 다 진행됐어요. 그러면 실적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이 퍼가 지켜질 리가 없겠죠. 주가 흐름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급 계약이 나올 때 단기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매수를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는데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때리는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이거 만약에 넘었다 하더라도 위쪽에 저항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종목은 2만원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세가 또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요. 12,000원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신저가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기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TX 중공업 한번 볼게요. STX 중공업 요즘에 아주 핫한 이슈네요.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자, 매각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일단은
인수전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상승이 좀 반감된 모습이었는데 아침에만 하더라도 일단은 네 상한가 기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후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 네, 일단 매각이라는 것만 살펴보자 이거죠. 매각. 지난번에는 뭐 2차전지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STX였던가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지금 이거는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매각, 팔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팔려간다인데 어느 쪽으로 팔려가느냐면 중공업으로 팔려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 뭐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전자 회사도 아닙니다. 중공업 회사에 팔려가죠. ST에서 중공업인데 다른 중공업에 팔려간다. 이거는 호재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팔려가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영역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새로운 기업이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시너지를 발생할 수가 있죠. 같은 업종으로 들어간다면 좋은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 이슈가 터졌을 때 같은 계열의 회사로 인수가 된다면 매각 팔려가는 쪽에서는 상당한 호재가 되는 거고요. 사는 입장에서는 그냥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STS 중공업은 팔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M&A 이슈가 매각으로 터진 이런 상태라면 그 당사자라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주의 딱지가 붙으면서 조금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M&A 그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 일단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거 없죠. 네, 지금은 일단 20% 이상 잘 올라갔고 매수도 꽝 하고 들어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HSD 엔진이 빠져나왔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인수자가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더 이제 가격대를 높여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나온 것은 조금 뭐 아까운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강세의 흐름을 이어갈 것은 뭐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제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6,500원을 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홀딩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살짝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옆으로 좀 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재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홀딩 전략으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못 들어갑니다.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는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아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여러가지 얘기 나오죠. 삼성전자도 같이 우리가 묶어서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이제 오늘 종목진에 들어가 있는 건데 반도체 투탑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금요일날 또 떨어지면서 신저가, 이거 나오면서 사람들 기분이 되게 나빠졌거든요. 하이닉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 라고 얘기가 나오죠.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뭐, 4분기 적자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상치가 지금 적자로 나오더라고요. 적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도에 일단 영업이 적자 나올 것이다. 이게 조 단위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적자가 없었던 기업인데 이제 적자가 나온다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실적이 악화된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처럼 적자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온다는 거, 이건 굉장한 어떤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을 좀 주는 내용인데 과연 정말 그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과정에서 본다라면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실적,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가고 있으니까 적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내년도 실적이 과연 적자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올해 실적은 흑자예요. 4분기만 적자고 올해는 흑자고 내년도는 이제 통으로 적자가 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내년도에 과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것인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중국이 지금 보면은 제로 코로나, 네, 이제 뭐 폐지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철회한다. 그러면서 중국 공장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생산량이 늘어나요.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재고가 어느 정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부분도 이제 실적 악화의 중요한 요인인데 쓰다 보면 재고가 줄어들게 되어 있죠. 재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일어날 일인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과연 실적이 적자가 나올 것인가? 그래, 연초에 조금 안 좋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레 짐작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크게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렸어요. 네. 이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매물대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고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뭘 팔아요, 그죠? 다 내려온 상태에서 매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바닥이니까 지금 사야죠, 이런 거 아니고요. 주가 올라간 다음에 사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사셔야 돼요. 즉 바닥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바닥 근처라고 하지만 그 바닥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그 밑에서 끝날지 이건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바닥 근처라는 것이지 바닥이다, 지금부터 올라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8만, 지금으로선 87,000원, 지금 9만원 넘어갈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종목은 나쁘지 않고 기업도 나쁘지 않고 뭐 하이닉스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뭐 배당도 챙겨줄 건데 뭐 걱정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언제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언론이 또 너무 많이 떠들어요. 뭐 그 신저가다, 뭐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러는데 큰일 안 났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그냥 홀딩 유지만 잘 하시고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산다거나 지금 떨어질 때 계속 산들인다거나 이런 형태의 투자만 안 하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삼성전자는 조금 더 상황이 괜찮긴 하죠. 지수를 가지고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까버리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내년도 뭐 실적 악화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네, 안 좋은 얘기들 많지만 지지선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치고 올라가서 62,000원, 63,000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뉴스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때 되면 하이닉스도 올라오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저점대까지 다 왔어요. 지지대까지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뭐 이탈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평선이 아직은 역배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직 수렴으로 꼬이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를 좀 더 거듭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네, 가격대의 어떤 포지션을 조금 여유롭게 만들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네, 횡보 흐름을 좀 더 봐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을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 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씩만 매수하시고 소량 매수하신 이후에 상황을 보고 또다시 추가 매수하시던데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은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의 매수나 추가 매수, 물타기 뭐 등등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 홀딩만 잘 유지하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매도 의견 아니고요. 그냥 홀딩만 잘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조금만 사서 지켜보자. 그 다음에 비중 많이 갖고 가지 말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만 잘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내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는 악재가 되게 많네요. 지난번에 뭐 특별 세무조사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보면은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나요? 네. K큐브 홀딩스라는 기업을 이제 검찰에 고발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뚝 떨어진 모습인데, 이 K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뭐 이렇게 이름 어려워. 아무튼 이 카카오 의장이었던 건데 이제 센터장으로 불러야 되나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제 이 10%의 지분을 가지고서 뭔가 이제
저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의결권 행사했다라는 얘기가 된 건데, 글쎄, 이렇게 되면 이제 금산분리법이 이제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제 K큐브 홀딩스는 이런 거,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반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카카오를 지금 때리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특별 세무조사 이야기도 그랬었고요. 지금 이런 검찰 고발 이런 거 지금 계속 잡음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따른 덩치가 너무 커짐에 따른 어떤 견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견제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기업의 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점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이제는 안 팔아도 된다는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라인대가 저 밑에 아직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때는 5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5만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 보시고요. 매수는 따라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정부하고 맞서서도 잘 되는 거 못 봤고요. 시장과 맞서서도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네, 카카오에 대한 관점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경계하시고 네, 그렇게 좀 주의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기가레인, 엑세스바이오, STX중공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